안녕하세요, 공감TV입니다. 아파트 전세 구하는 방법 A to G, 실제 구하는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그럼 시작! 일단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지역에 전세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인터넷 광고, 지역 정보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봅니다. 전세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두세 개 정도를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전세가 있다고 하면 일단 가서 보는 게 좋습니다. 물건이 없다면 그 주변에 공인중개사무소나 그 지역에 광고를 많이 내는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내가 전세를 구하고 있으니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요청을 해놓습니다. 물건 탐색을 하다 보면 내 조건에는 이 정도의 아파트로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몇 개의 아파트가 정리되었다면 그 아파트의 매매가 및 전세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터무니없게 높거나 낮게 나오는 경우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전세금이 다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전세 사기 예방법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약 진행 전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맞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매매 금액 대비 전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약 8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는 언제 가능한지, 애완동물이 있는 경우는 애완동물이 가능한지, 집을 보고 왔을 때 하자 체크, 도배, 장판은 해주는 것인지, 시설물이 파괴된 곳은 수리를 해주는 것인지, 에어컨이나 벽걸이 TV 등은 설치가 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와 이야기하시고요. 조건이 맞는다면 계약을 하러 가시면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잘 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꼭 계약 전 은행에 먼저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본인의 신용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계약금이 날아가든지 조금 더 비싼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출 실행이 접수 후 얼마나 걸리는지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잔금일, 즉 이사 날짜를 잡을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집주인과 본인, 공인중개사가 모여서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고 집주인이 등기상 명의자가 맞는지 신분증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대출이 있다면 잔금 전에 상환하는 것인지, 잔금과 동시에 상환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특약사항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융자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계약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되고,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하겠지만 한번 다시 물어보시고요. 본인이 전입신고가 안 될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특약사항의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파손된 곳의 수리, 에어컨, 벽걸이 TV 등의 설치, 애완동물 등의 사전에 협의하였던 내용도 특약사항에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은 은행 상담을 토대로 일주일 정도 더 여유있게 잡으시는 것이 좋고요. 계약금은 이체로 하시고 통장 내역이 가장 좋은 영수증이 되지만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계약금 영수증이나 계좌 내역을 첨부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은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기타 개인적이거나 필요에 의한 요구사항은 집주인이 있을 때 요청하고 합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의 전체적인 진행은 원룸과 비슷하니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바로 주민센터로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오른쪽 위를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서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넣고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를 사항에 대비해 잔금 일주일 전쯤 등기부 등본을 한번 열람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배장판 교체 시 도배장판 일정, 이삿짐 센터 예약, 도시가스 전입 신청 등도 이 시기에 여유있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막상 잔금을 지급하려는데 이체 한도가 막혀서 은행에 가서 이체를 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잔금을 하기 위해서 이체 한도액을 조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잔금 하루 전에 은행에 전화해서 잔금이 대략 몇 시쯤 이체되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잔금이 입금이 돼야 비번을 알려주고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센터 차가 집 앞에 도착해도 비번을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주인도 잔금을 받아서 어느 곳에 입금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대략적인 시간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잔금일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잔금일 오전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잔금일에 발급된 등기부등본인지 등기부등본상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입금하시던지 은행에 대출을 실행해도 된다고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잔금 입금을 확인하고 비번 등을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잔금을 입금하고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혹시 확정일자를 안 받았을 경우 확정일자도 같이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꼼수는 혹시 집주인이나 이전 임차인이 언제 퇴거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잔금일 이전에 퇴거를 한다면 그 날에 확정일자는 이미 받아져 있으니 전입신고를 먼저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모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에 이삿짐을 넣기 전 추가로 파손된 곳은 없는지, 관리비 및 공과금은 전부 납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파손되거나 고장이 있을 경우 사진으로 먼저 찍어놓고 바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고장이나 파손을 이야기 안 할 경우 본인들이 고장을 낸 것이 될 수 있으니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연장을 원할 경우 주인에게 연락 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지 마세요. 주인에게 미리 연락을 하면 계약이 끝날 수도 연장 시 전세 금액을 증액시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연장 계획이 없다면 미리 연락이 왔을 겁니다. 반대로 계약의 종료를 원할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먼저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도 연락이 없다면 그 계약 그대로 연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는 겁니다. 임대인, 임차인 양측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안에 서로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 조건 그대로 연장이 된다는 법입니다.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누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묵시적 갱신을 거쳐서 계약이 연장된 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빼줘야 됩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큰일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으셨다면 이사를 하시면서 대충 쓸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전에 모든 공과금을 정산하죠. 여기서 팁 들어갑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원래 집주인이 내는 것인데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는 것을 임대한 기간 동안 임차인이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정산한 후에 집주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꼭 챙기세요. 오늘은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방법부터 살다가 이사를 나오는 것까지의 상황에 따른 행동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심화된 전세 사기의 방법이나 대처법에 대해서 제 채널에 잘 설명되어 있는 영상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시청하신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